이번 시간에는 이 툴박스 안에서 이 브러쉬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다음과 같은 이 사람 얼굴이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그린 것인데요.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 그린다, 그죠? 그린다. 데생할 때는 뭐 흰색 붓으로 그리게 되면 내용을 지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 그리는 과정에서 이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윈도우 메뉴 안에서 브러쉬라고 있어요. 브러쉬를 딱 찍어주면 붓에 관계된 옵션이 이만큼 뜬다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은 일단은 브러쉬의 기본 옵션 중에서 브러쉬의 팁 쉐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러쉬 팁 쉐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다음에 여기 이런 둘, 이렇게 셋,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기타 다른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옵션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 메뉴 안에서요, 원하는 붓을, 동그란 붓을 하나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다이아미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붓의 지름이 되는 거죠. 자,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겠죠.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는 과정 속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붓의 크기를, 그러니까 지금 붓의 크기가 원형티로 나타나니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캡슐락 버튼을 키를 누르게 되면요, 십자가로 나오죠. 붓의 크기가 몇인지 모르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원으로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윈도우 브러쉬 됐습니다. 자, 그 다이아미터는 붓의 지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라운드니스라고 하는 내용은요, 붓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이 찌그러졌어요. 더 찌그러져 볼까요?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때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쓸 수도 있고, 라운드니스 문자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화살표가 나타나죠. 이렇게 좌우로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게 되면은 붓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 브러쉬에서 앵글은 무엇이냐,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45도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붓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붓이 기울어진 붓. 이렇게 윈도우 다시 한번 브러쉬 됐습니다. 이거는 최소값이 0%예요. 0%면 굉장히 가느다란 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윈도우 브러쉬. 자, 됐습니다. 45도 다시 100 정도로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100을 놓았을 때는 앵글이 의미가 없겠죠. 둥그러니 돌아가 봤자 0도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붓을 그리게 되는데, 자, 지금 붓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이 붓의 경계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브러쉬에서 이 하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키워줍니다. 자, 붓의 경계가 명확하죠. 닫아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 하드니스 낮춰주고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붓 경계의 정도, 딱딱한 정도. 우리 4B 연필 쓸 때 뭐 2H, 2HB 이런 4B 연필이 있는데 그 H가 하드니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자, 윈도우 안에서 브러쉬 들어갑니다. 자, 이때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좋습니다. 100을 지정해 볼게요. 100. 붓의 한 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자, 여기서
드래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브러쉬 를 더 많이 키워주면은 더 많은 공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붓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브러쉬 됐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붓을 표현을 할 때 다이아미터 키워주고요. 자, 이 브러쉬는요, 일반 브러쉬, 우리가 그냥 물감을 쓸 때 쓰는 그런 붓이에요, 붓.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로 이 눈을 찍고요. 찍고 가만히 누르고 있어 보세요. 붓이 안 커지죠. 자, 누르고 있어 보세요. 붓이 안 커져요. 자, 그런데 요 상단 옵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에어 브러쉬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눌러주세요. 얘는 공기로 쏘는 거예요. 얘를 한번 누르고 계속 있으면 붓이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 브러쉬와 에어 브러쉬를 체크를 했을 때 윈도우 브러쉬. 자, 기본 브러쉬는 브러쉬 팁 쉐입에서 다이아미터부터 이 스페이스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붓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도 붓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 사용자가 원하는 붓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브러쉬는 나중에 어떤 패턴 브러쉬를 정의할 수 있는 내용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일단 원형 브러쉬. 그러니까 이렇게 붓을 내가 이런 브러쉬를 찍었어요. 이렇게 나비 브러쉬 형태를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플립 X는 좌우로 뒤집는 거고, 플립 Y는 이렇게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원일 때는 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자, 보면은 X축으로 뒤집어지고 Y축으로 뒤집어지는 뜻이에요. 플립이라고 하는 말은, 플립은 뒤집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원형 브러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형 브러쉬, 여기선 에어 브러쉬 체크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서 에어 브러쉬 체크하는 게 있겠죠. 이것은 아까 상단에 있는 요 에어 브러쉬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옵션은 이렇게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달아주고 나서 브러쉬의 내용 중에서는 또 브러쉬 툴을 찍어주면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맨 왼쪽에 있는 이 브러쉬 요 지름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붓의 크기, 붓의 하드니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공통적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오페시티라고 하는 내용은요, 불투명도란 뜻이죠. 백이에요. 그냥 그리면은 이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60으로 줬어요. 그럼 40%는 밑에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얼굴이 이 오페시티를 조정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그려주고, 조금 더 강한 선은 얘를 100으로 주고 뭐 그려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딱 보면은 빛이 반사된 흰색 부분이 보이죠. 검정색에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붓으로 크기를 적당히 제어하고 하이라이트 적당히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붓을 다시 한번 조금 줄여주고 붓을 에어브러쉬 끄고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 붓으로 붓의 크기를 작게 주고 하드니스를 줄인 다음에 흰색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큰 붓에다가 흰색 붓으로 빛을 반사하거나 하이라이트 부분을 찍어준다는 거죠. 어떤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에 붓이 있습니다. 크기를 결정을 해주고 적당하게 붓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또 명암이 들어가야 돼요.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붓의 색을 또 지정을 합니다.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서 크기도 결정을 해주고, 더 그리는 거야. 이렇게 또 위에다가 명암 주기 위해서. 또는 그려줄 때도 이렇게 오펙시티 낮춰가지고 또 내용을 이렇게 명암을 더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펙시티라는 부분과 이 색에 의해서 어떤 명암 처리를 하면서 내용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눈 가장자리에 어떤 눈이 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다. 다르게. 자, 흰색을 놓습니다. 붓을 들어갈게요. 자, 윈도우에서 브러쉬를 들어갑니다. 요때 다이에미터를 가지고 붓의 크기를 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라운드니스를 0으로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 오펙시티는 100을 주고,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얘를 90으로 잡습니다. 또 찍어주죠. 이렇게. 자, 45도로 찍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45도로 찍어줍니다. 또 이렇게. 자, 닫아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러한 표현을 우리가 뭐 어떤 특정 기능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다른 내용에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브러쉬라는 내용으로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직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검정색으로 어떤 내용을 그리다가 윈도우 브러쉬에서 다시 원상태로 라운드스 100 놓고 얘는 0으로 다시 0도로 놓겠습니다. 닫아주고요. 이제 브러쉬에 의해서 크기를 결정해 주고요. 내용을 그립니다. 이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요. 그럼 흰색으로 덧칠하는 거, 이렇게 또 지워주고 지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정색으로 100%로 그리다가 흰색을 놓고 지우면 이게 지워져요. 그런데 투영도를 설정을 해주고 지우면 이게 지워지겠죠. 또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덧그리는 것이 지워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덧그려지는 거예요. 흰색을 덮어 씌우는 건데 농도 조절을 해서 100%로 더 씌우면 흰색이 나오는 것이고, 농도를 조절하면은 흰색이 덜 그 뒤에 있는 배경색과 겹쳐지게 되니까 여기 뭐 입술에 대한 명암, 코에 대한 명암, 이런 명암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브러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린 브러쉬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어떤 하이라이트를 설정을 할 때,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자 할 때, 네?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